그거 아세요? 오타쿠 토크 4시간 하면 528칼로리 소모된대요. 진짜요? 오늘 진짜 감량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한데 얼굴은 약간 냉미남이야. 이렇게 멋있잖아요. 예쁜 사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이 암시를 주고 넘겼을 때 놀랄 수 있는 반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선생님, 저희들은 병, 직업병. 안녕하세요. 찐들의 게이트에 입장하셨습니다. 자, 웹툰, 웹소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게이트가 열린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출근 어떻게 하지? 생필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평소에 궁금했던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식, 덕심에 게다가 수다까지 모아둔 실험적인 팟캐스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본점은 카카오 페이지고요. 이곳은 으슥한 지하 1층 분점! SSS급 덕후는 우리 동네 만화방에 있었다. 일명 스덕방입니다. 네, 스덕방. 저는 이곳의 진행을 맡은 성우 남도영이고요. 1화인 만큼 게스트도 힘줘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그리고 홍난지 교수님, 유튜버 덕분님 모셔봤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업 오타쿠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부럽다. 제가 멋지다. 직함이 많습니다. 보통 직함이 많으면 사기꾼인데요. 사기꾼 아니고요. 만화문화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울웹툰 인사이트 편집장, 만화평론가, 서울웹툰 아카데미 멘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타쿠로 먹고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자, 방금 말씀해주신 직업만 지금 4개, 5개에서 멈췄는데, 와, 덕후가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원래 전공이 번역이에요. 번역을 하다 보면 강제로 다른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번역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님들이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막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새로운 걸 아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덕질이었던 거죠. 새로운 만화들을 계속 보면서 알아가고 그걸 영업하는 게 너무 적성에 딱 맞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오타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면 저도 굉장히 저도 직업이 오타쿠 될 것 같은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일본어 게임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걸 알고 싶은데 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틴어 공부. 그렇죠. 그런 느낌의 걸로 간다면 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홍난지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난지라고 합니다. 자,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님이시자 만화 평론가, 그리고 또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와,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엄청난 수식어를 갖고 계신데,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데,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덕후 홍난지, 네. 이름이 귀여워요. 덕후 홍난지 이러고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나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요, 덕후라는 친구는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뿌띠 애호가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네. 덕후님과 이재민 평론가님만큼 덕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타쿠의 정의를 내릴 때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자신을 부정할 것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 정도는 오타쿠가 아니다. 덕후가 아니다라고 해야 그 첫 번째 문턱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럼 뿌띠 덕후 할까요? 네네. 꾸덕꾸덕. 꾸덕꾸덕. 네. 귀엽다. 정말 처음 듣는 표현 아니에요? 너무 괜찮다. 유튜버 덕분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유일하게 직업이 없는 웹툰 인플루언서 아니고요. 인플루엔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덕분님께서는 4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와, 멋지다. 43만 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받을까요? 와, 그 덕분님이 구독자 3,0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구독했거든요. 제 뒤로 3만 명 있는 그때 볼 것도 없었을 텐데 구멍가게 같아가지고 감사해요. 자, 그럼 서로 또 아신다고 했는데 서로 기억에 남거나 재밌게 본 상대분의 컨텐츠들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덕분님 그 앙스타의 관상 한번 봐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제왕섭, 뭐 확신입, 양이입, 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어떤 눈을 가졌나 한번 관상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오. 제가 근데 신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맞다. 신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기도 한번 드리고 온 다음에 그때 제대로 봐드릴게요. 그리고 남도영 성우님은 네. 그 쿠키랑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거 뽑기 하시는 걸 봤거든요. 아, 네네네. 아, 이 자본주의 정말 무섭다. 성우님이 직접 연기하신 그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계속 뽑으셨는데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계속 그 캐릭터에 등장하는 그 목소리를 계속 내셨는데 안 나와 계속.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아, 성우님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녹화하는 이 현장 시점에서 저희 넷의 케미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오타쿠 토크 4시간 하면 528칼로리 소모된대요. 진짜. 오, 진짜요? 정확히 오늘 진짜 감량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네. 자, 어쨌건 이렇게 저 프리토크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만난 자리다 보니까 먼저 세 분은 과연 찐일지 덕력의 깊이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하루 평균 몇 시간을 덕질에 투자하는지, 야, 이거 구체적이다. 평론가스럽게 한번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음.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공기를 덕질하는구나라고 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덕질한다고 하면 뭔가 정해놓고 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덕질을 했더라.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덕질을 한다? 네. 아,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 숨 이렇게 많이 쉰다?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덕질하는 거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는 순간 나 덕질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고 막 너는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는 순간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런. 우리끼리 친구해요. 우리. 네, 그래서 오늘 안 오늘 보는 친구 만들고 오타쿠 토크 하면서 그 살 빼러 왔거든요. 두 가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한다기보다 내 인생에 몇 퍼센트를 바쳤느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우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분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뭐 노래 듣는 것까지 포함하면 하루 종일이지 않을까요? 그럼 유튜브로 바탕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고 청소하면서도 틀어놓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하지 않나? 공기처럼 숨 쉬듯이요. 음악 같은 거 배경음악 같이 하는 느낌인 거죠. 안 그러세요? 뿌띠 애호가. 오늘 계속 밀고 계시네. 이거 어떻게 잘라내라도 못 잘라내겠다. 어쨌건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다룰 게 앞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웹툰과 웹소설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일지 저는 압도적일 것 같아요. 안 보는 시간을 찾아야 될 것 저럴 것 같은데. 같아. 말을 못 하겠어. 어떡해.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운전을 해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지하철 타는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다 보고 맞아, 있었고 맞아. 그리고 어디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핸드폰 약간 중독처럼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웹툰 보고 웹툰 한번 보고 나면 생각 정리하면서 다른 것도 보고 다른 작품 봤다가 또 옮겨가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보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보고 맞아. 그러면 안 보는 시간은 이제 일하는 시간. 아니면 뭐, 자는 시간. 잘 땐 또 그걸 꿈도 본 거로 꾸세요? 꿈을 꿔. 꾸죠. 아, 웹툰 복귀. 막 꿈도 더빙도 꾸세요? 해요 저는. 네. 주인공 그거 되고. 세상에. 그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얘기한 게 있는데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 있잖아요. 아. 그걸 강화한대요, 내가. 오. 웹툰 보는 걸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역대 카카오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열람해 주신 독자분께서는요. 무려 5천 작품 가까이 보셨다고 하셨다는데. 너무, 그러면 개요? 너무 작아집니다. 세 분은 그분에 비하신다면 몇 작품을 보셨는지. 추천 작품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셨다고요? 5천 개요? 그분을 여기 데려오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작아진다. 그분한테 그냥 제 채널을 드릴게요. 그분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진짜 오시면 어떡하려고? 아, 네. 돈은 가져오셔야 돼요. 인수 조건으로. 네, 공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다음 웹툰 시절에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한 2천 개 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거 카운팅 되면 저도 할 말 있죠. 그죠, 그죠. 맞아. 그럼요. 그거까지 여기, 합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 웹툰으로 가면 적어져요. 맞아. 맞아. 그때 그렇죠, 다음 그렇죠. 웹툰이요. 옛날부터 세야 돼요. 예. 아, 그렇게 치면 저도 한 3천 개 저 넘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여기가 최고. 와, 엄청나신데 다들 몇 천 개가 되고 몇백 개가 되는 그 작품들 중에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품이 뭔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즌이 끝나서
매일 저녁 6시 30분이 네. 친구를 잃은 느낌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야구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 장희 작가님이랑 황지성 작가님이 지금 하고 계신 리듬앤 베이스볼이라는 작품이 너무 있는데 재밌어. 이게 올해 오늘의 우리 만화에 선정이 됐어요. 이 작품이 장희 작가님은 사회인 야구 만화로 데뷔를 하셨고 그리고 10년 동안 야구 만화를 연재하셨고 브랜드 웹툰도 야구로 하셨고 이런 분이시고 황지성 작가님은 원래 야구 선수 출신이세요. 엘리트 야구를 하시다가 웹툰 작가가 되셨는데 야구 책도 내시고 이분의 모든 커리어 작품들이 다 야구 만화거든요. 이 두 분이 힘을 합친 거예요. 되게 재밌는 만화가 나왔는데 요거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라는 작품이 시즌 4 완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회귀, 빙의, 환생이라는 이 요소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회귀와 빙의와 환생 이 요소가 함께 나오는 작품은 드뭅니다. 하나만 다 나오거든요. 섞였네. 맞아요. 근데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는 이게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요. 그리고 로판에서 그 영해물이라고 부르는 작품들 있잖아요. 이 영해물의 어떤 정점에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보이는 그 주인공의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로맨스 판타지 그래 로맨스 나오는 거 아니야? 사랑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깨기 딱 좋은 작품입니다. 아, 그쵸.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는 좀 더 나의 성공. 사랑도 쟁취하지만 나도 성공해야겠어. 나를 핍박한 누군가 복수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가주가 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여러분? 저는 안 키우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도 안 키우세요? 네. 이거도 그러면 안 그게 많이 되는데. 어떤 건데 진짜. 어떤 건데요? 뭔데? 아니, 전 반려동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어. 악녀 언니를 구하러 온 용감한 강아지입니다. 이게 진짜 댓글에 그런 거예요. 1화부터 눈물 막 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슬프겠지 하고 봤는데 진짜 눈물이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만 얘기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네네네. 아, 그게 진짜 나 눈물이 너무 날 것 같네, 진짜. 어떡해.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완전 진짜 차갑게 혼자 이렇게 네. 혼자 인생 사는 그런 귀족 영예가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 꾀죄죄한 하얀 개가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해 이런 게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가려는데 데려오라고. 왜냐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꾀죄죄한 얘와 이렇게 잘 차려입었지만 그래도 고독한 나와 되게 좀 동병상련이 느껴져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시켜놓고 이제 키워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를 보낸 거예요. 강아지 별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막 눈물에 결별을 해가지고 먼저 떠났어요. 거기 강아지 3개가 있고 강아지 신이 있는데 헐. 이 강아지가 하루 종일 바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언니가 잘 지내고 있나. 아이고. 언니는 그 1년 사이에 이제 폐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빌어요. 나 언니를 한번 다시 만나러 가야 된다. 보내달라. 자긴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언니 행복하게 해주러 어떡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보면서 다 너무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화부터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정말 얘기를 나눌수록 지금 초반부터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요만한 질문 하나를 탁 드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가장 소위 머글에 가까운 사람은 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뭐 웹툰을 더빙도 해봤고 즐겨보고 있지만 너무나 세 분에게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건 부동산이에요? 네, 어디까지 보셨나요? 네,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돼요. 나홀랩 이런 거 안 되고요. 이런 거 안 되고. 나온라면 난 네, 성공을 했는데 아니 나홀랩 이런 거 안 했는데. 되고. 정말 어디까지 보고 오셨는지. 그런 거 안 돼. 뭐 주술회전, 귀멸의 칼날 이런 귀멸의 거 안 칼날 되고. 아카자를 했는데 그런 거 다안 되면 그런 거 안 어떡하지? 되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는지 좀 오. 궁금한. 출연한 작품 말고 보신 작품. 와, 네 그렇게 치면 진짜 머글이 많네요. 어.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웹툰을 무빙 웹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성우들이 더빙했던 그런 보이는 웹툰인데 똑같은 웹툰에 음성이 들어간 거. 네네네. 아니면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거기서 성우를 한 거. 그런 작품들은 뭐 최근에 뭐 작품들을 친다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외에 그냥 생활인이시네. 네. 생업을 위해서 이 만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번 작품에 참여를 하고 나면 그 작가님은 기억에 나가지고 그 후속작은 또
어떨지 이제 그 작가님을 좀 주목하게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여러분께 추천해 드린다거나 그렇게 할 정도는 없는데 괜히 노려보고 계신데 이거 실망인데라는 듯이 아니에요. 네, 한번 마치 질문을 뭐 주시면. 그 연애를 책으로 배우신 듯한 느낌도 들어서 그렇구나, 머글들이 그러시구나. 유튜브 또 각종 OTT 등 이렇게 영상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웹툰을 보는 이유가 다들 있을 거란 말이죠. 우선 한번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만화책과 웹툰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부터 한번 짚어보면 얘기가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죠. 우선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보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만화책은 주로 우리가 흑백에 뭐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이게 손에 쥐고 넘기면서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 만화가 지망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매체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연출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는 그러니까 한 칸에 내 시선이 이렇게 꽂혀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페이지를 모두 조망하거든요. 내가 반전 컷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오른쪽 페이지의 끝에다가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이 암시를 주고 넘겼을 때 놀랄 수 있는 반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직업병, 직업병. 그렇다면 웹툰은 어떻게 반전을 줘야 될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읽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웹툰은 우리가 어떻게 보죠? 스크롤 내리기. 위에서 그쵸? 아래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반전은 어떻게 생길까요? 아래에서 위로 보나? 아니 너무 진짜 반전인데. 생각하지 못한 이 답변이 반전이에요. 뭐 어떤 게 있지? 뭐가 있을까? 아까 네. 이렇게 칠판면에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이렇게 넘기자마자 반전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웹툰은 자연히 모바일에서 보니까, 핸드폰에서 보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컷, 그 다음 컷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컷 단위로 반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컷 단위로. 네. 와. 그리고 조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은 한 화면에서 거의 한 컷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맥락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인 표현. 그러니까 펼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두 페이지 읽으면서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웹툰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 내가 뭘 읽었는지 다시 올리게 되면 재미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품 자체에 대한 또 신경도 세심하게 써야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웹툰이네요. 그렇죠. 보는 오. 방식에 따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의 요소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네, 뭐 차이점 또 뭐 떠오르신 게 있다면. 또 유통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책은 기본적으로 부피를 차지하고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사할 때 책 날라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요. 이걸 다 버릴 수도 없고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놔두는 것도 비용이고 옮기는 것도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집부에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작가와 편집부가 대립하는 그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다 출판 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웹툰은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작품이 아주 많아질 수 있고 아까 카카오 페이지에서만 5,000개를 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5,000작품을 아마 책으로 놔두면 그것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다양한 장르로 구분하고 묶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웹툰이랑 출판만한 다른 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결합해서 말해보면 아마 다음 질문까지도 이어질 텐데 작품의 소비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 맞아요. 방식은 어떤 제가 것 같아요? 완전 그걸 딱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있던 어떤 이야기,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만화죠. 그거를 보려고 하면은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데 서점에까지 지갑을 들고 가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포장을 집에 와서 뜯어가지고 자리에서 보지도 못해요. 오히려 랩핑도 뜯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펼쳐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 땡기네? 누른 다음에 띡 하고 여기 버튼 쪽에 누르면은 페이스 아이디 인식 딱 되면서 뚜둥 하면서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전 이게 되게 약간 게임 같은 거예요, 일종의 게임이나 가차를 하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의 정말 무서운 점이 내가 무언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웹툰은 안 그래도 인풋과 아웃풋이 만화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더 빠른데
제가 바로 돈 쓴 게 바로 도파민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하듯이 다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 산업 발전에 엄청 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방금 가차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가차를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픽업으로 떴을 때예요. 그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영성원님이 그렇게 계속 울부짖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장르가 그 역할을 해요. 아, 그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의 카테고리가 묶여 있고 표지와 제목으로 어느 정도 알려줘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있는 가차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시간도 쓰고 돈도 써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쓰게 만드는 게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게 장르다. 그쵸.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장르화가 진행된 것도 아마 말씀해 주신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도 첫 회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여러 회차를 한꺼번에 여시고요. 그리고 프롤로그 영상, 광고 영상처럼 트레일러도 만드시고 1화 전에 영화, 네, 프롤로그 회차가 따로 있잖아요. 제목이랑 썸네일 보셨듯이 당신이 원하는 그게 맞는데요. 우리 거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와 1화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1화의 분량도 굉장히 길고요. 전통적인 이야기 작업하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분위기와 어떤 암시와 주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 웹툰에서는 1화부터 클라이막스를 딱 먼저 보여준다던가. 자, 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본다면 뭐 정말 작가분들이 이제 뭐 폰으로 보는 것과 책으로 보는 거의 차이, 뭐 반전 컷을 주는 위치나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얘기를 이어가지고 OTT나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 대신에 웹툰을 보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시간을 점유하는 매체고 건너뛰어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여기가 왜 나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너뛰기 막 누르잖아요. 아, 10초 건너뛰기 네. 하죠. 네. 근데 웹툰은 뒤에 이런 얘기 나오겠구나. 그럼 쑥 넘겨서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정말 어떻게 뭐 읽긴 하는 건가 싶은 정도로 쫙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나도 본 적 있어요, 그런 분들.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진짜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내용을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다. 제 동생도 진짜 빨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이냐? 주인공 이름을 아냐? 그랬더니 술술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몰입감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속도인데 이 사람은 읽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웹툰은 좀 대체 불가능한? 여기서밖에 못 먹는 좀 시골 맛집 같은 느낌이 있다. 시골 맛집. 네, 시골 할머니의 좀 운동고수들의 맛집 같은 느낌이 있다. 한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의 코드를 보면 그 시대의 욕망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 저렇게 회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미리 알고서 뭔가를 대비하고 싶은 거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OTT 이런 것들은 얽혀있는 자본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맞아요. 걸려있는 돈 단위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욕망이 하나가 생겨나도 그걸 반영해서 작품으로 나올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브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유튜버라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유튜버로 영화를 만들다 드라마를 하면 5년이 걸려요. 근데 웹툰은 1년 안에 뭐 BJ 잔혹사 막 이런 게 바로 나오고 뭐 BJ들의 로맨스 이런 게 바로 1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 우리만의 욕망을 되게 빨리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차별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소수밖에 타겟팅할 수밖에 없는 맛집은 사람들한테 계속 팔리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근데 갑자기 영화에서 뭐 현생 망한 내가 뭐 재앙급 초월자가 돼서 다 족치고 다닌다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다 죽이고 다닌다 이런 것들은 영화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걸려있는 자본이 적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밖에 못 먹는 그 맛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웹툰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덕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는 오늘부터 만들게요 하면 3년 뒤에 빨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태어난 애가 걸어다니면서 이제 뛰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자본도 필요하고 수많은 이 노동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기가 힘들어요. 장르에서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르에서 반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웹툰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뚫어놨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욕망하고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영화에서 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만들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으면 웹툰이랑 웹소설을 다 했다. 다 해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 오늘 모인 찐덕후 세 분께 제가 드리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 필독작을 추천하여 남도영을 찐으로 입덕시켜라! 라라! 카카페 필독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 어플 다운로드 내역이 있으면 적어도 이거는 꼭 봐야 한다. 저 남도영이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 있다면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 정말 오래 고민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왜 길고양이 만나서 첫 추루를 주기까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아. 나는 이거 위험한 거 무슨 아니고. 소리예요 방금? 길고양이라고 하시니까. 깜짝이야.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덕후를 만드는데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죠? 전 야구가 제 또 다른 인생이에요. 네, 정말. 야구를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 배팅 머신 앞에서 네. 많이 하는데 10개 던지면 하나를 못 치더라고요. 가끔 치거나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래요? 네. 그러면 적합한 작품이에요. 어? 장희 작가님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을 2007년부터 네. 2017년까지 연재했어요. 10년을 하신 거예요? 네. 연수를 11년이네? 엄청 오래 하셨죠. 와. 중간중간 수련을 갔다 오세요. 폐관 수련처럼. 어. 그리고 그림이 네. 일취월장해서 돌아오세요. 오! 그걸 느낄 수 있는, 세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사회인 야구가 소재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이맘때쯤에 부는 그 풍토병 같은 게 있거든요. 풍토병이요? 야구도 끝났는데 네. 야구를 해볼까? 그쵸. 내가 그때죠. 배트하고 글러브 정도만 있으면 해서 어플도 다운받아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그때 딱 보기 좋은 작품이에요. 야구 시즌 오. 끝났고 내년까지 스토브리그 동안 할 것도 없고 할 때 10년의 연재를 함께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사회인 야구가 소재라고 했잖아요. 1부에서는 주인공 오찬호라는 친구가 취준생이에요. 그래서 첫 면접을 가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운 좋게 대기업에 붙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야구팀이 우리 지역 라이벌 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한테 박살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야구 9명이 하잖아요. 네.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1부에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2부에서 이 팀을 만드는 구성원들이 다 그 재래시장에 있어요. 이 재래시장에 있는 친구들 최약체 팀이었는데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우리 팀 망가지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고민하는 얘기도 나오고 네. 사회인 야구니까 그쵸. 와이프가 하지 말래 이런 것도 나오고 아이고. 우리 애가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 붙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3부에서 이 대기업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공 오찬호가 이 대기업이 이 재래시장 옆에 대형 마트를 세우면서 재래시장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 팀이었는데.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 리그를 참여하는 걸로 파이팅을 하는 걸로 슬퍼. 이 작품이 이제 엔딩이 나면 새드 엔딩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비가 되지? 그걸 보시면 돼요. 스카웃 되나? 9% 구단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선수들이 이제 신고 선수들이 그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인 야구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회가 더 중요하고 야구로 그걸 풀어내요. 엄청난 작품입니다. 야,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그런 화려한 타격감이나 뭐 이런 그런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네. 그런 에이스들도 있고. 네. 여기서 오. 주인공 오찬호는 투수고요. 네. 타격이 정말 형편없어요. 네. 근데 공은 좋아요. 오. 그런 친구고 그리고 4번 타자가 고등어 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어를 파는 친구예요. 그래서 생선 가게. 닉네임이구나. 이 친구가 엄청난 그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쾌한 타격 당연히 나오고요. 수비로 하는 파인 플레이 이런 거 당연히 나오고요. 사회인 야구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오, 재밌겠는데? 그 제목 자체가 너무나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퍼펙트 게임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슴 정말 두근두근하는 그죠. 그런 단어인데 그죠. 제목부터가 좀 끌리네요. 우리가 스포츠 만화 하면 보통 피 끓는 청춘 막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도영님 청춘이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네. 마음은 청춘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청춘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음은 청춘들을. 그래서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희 작가님의 퍼펙트 게임. 자, 그럼 이제 난지님은 또. 네. 머그릿이니까 좀 짧은
네, 길이의 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내용비 작가님, 김인정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까이에서. 아, 지금 10대들이요? 네, 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네. 일상 대화? 네네네. 네. 전 많이 듣고 있죠. 네, 그들의 신조어나 은어 이런 아, 것들도 그럼요? 네, 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쪽은 그냥 저도 뭔가 말을 하고 있구나 서로. 굉장히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끼죠. 그렇죠. 이 양아치의 스피치에는 그런 식의 10대들이 주인공이에요. 소리와 이도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소리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아주 해맑은 남학생. 그리고 이도는 말도 정확하고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어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 남학생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외모를 가졌어. 나 네가 좋아. 우리 사귈래? 라고 했는데 이도가 나도 네가 외모가 마음에 들거든? 근데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 잘 못 알아듣겠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 후에 나한테 다시 고백해 줄래? 라는 미션을 줍니다. 네, 되게 신기한 웹툰이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단 20화 분량이에요. 오. 네, 단 20화 분량 안에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 정말 빠르게 읽으실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뭔가 의미는 되게 좋지만 잘 안 읽히는 웹툰, 네, 저도 그렇게 막 엄청 그렇지 않아요. 네, 의미만 있는 그런 웹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네. 평론가 아니에요. 네, 저 뿌덕이라서요. 뿌덕이가, 뿌덕. 저는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소리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어와 이 신조어와 그리고 야 쩔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나도 진짜 바뀌어볼까?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이도도 자기가 약간 고리타분하다라고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친구들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좀 친구들을 이해하고 싶어. 우리 함께 바꿔보자. 라는 식으로 나아가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또 언어를 바르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또 성우다 보니까 이 양아치 스피치라는 자체의 그 제목도 그렇고 네. 그 이도가 굉장히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진짜 매력적이실 거예요. 덕분님은 또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또. 네, 저는 지금 두 개 다 저에게 굉장히 밀접한 야구와 언어가 나왔거든요. 그 저는 원래 남성향 웹툰을 진짜 안 봤어요.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그 작품을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구나. 이래서 애들이 자꾸 탑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난리들이 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제가 남성향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그런 길잡이가 돼준, 그러니까 시초가 돼준 작품인 거죠. 취향을 새로 파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보게 그러니까 만든다. 제가 추천을 갖고 온 거예요. 저처럼 한번 그럴까? 뚫려보라는 그런 건 되게 많이 보셨죠. 탑이 생긴다.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탑에 하나 뚝 솟아오른다. 요거까지는 아시죠? 그런 녹음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 그럼 웹툰으로. 이제 당연하겠죠. 탑이 떨어졌고 올라가야죠. 근데 아무나 못 올라가요. 왜냐? 죽으니까. 능력이 있어야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능력을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은 계시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막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너는 뭘 했으니까 이걸 받아라. 근데 주인공은 계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TV 하나밖에 볼 수가 없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TV 보면서 TV를 딱 켜요. 그럼 TV 키자마자 맨 남자가 이러는 거야. 아씨 말 시키지 마.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어머 쟤 너무 멋있다. 저 모습조차도 난 진짜 제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할리우드 스타, 그러니까 카디비 보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걔 누구냐면은 그 탑의 랭킹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너무 많고 명예도 너무 많고 얼굴도 괜찮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얘가 너무 부러운 거. 얼마나 부럽겠어. 그래서 얘는 얘의 열성 거의 스토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얘의 그 기사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벽지 대신에 신문으로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줌을 딱 외우는 거야. 쟤처럼 되고 싶다, 쟤처럼 되고 싶다, 쟤처럼 되고 싶다, 쟤처럼 되고 싶다. 줌을 외우는 거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야. 됐나? 오.
야, 이렇게까지 추악한 질투는 내가 처음 본다. 너에게 내가 너의 질투에 응답해서 능력을 하나 내려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질투가 심하니까 남의 능력을 자기 걸로 베낄 수 있는 능력을 뺏을 와. 수 있는 거를 가져온 거예요. 카피 닌자. 네, 카피 능력을 준 건데 여기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죽임을 당해야 걔의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나 베낄 수 그거 있는 뭔지 거예요. 알겠는데? 네, 그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뺏어봤자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야,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다 있냐 이러면서 막 오오 하면서 막 엉엉엉 울면서 길거리를 거리니까 옆에서 하면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누가? 랭킹 1위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왜 죽이세요?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를 안 죽이면 내일 얘가 나를 죽인대. 근데 난 이걸 알고 있대 이미.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하니까 됐고 나 알고 있고 너 목격자지? 너도 죽여야겠다 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난 이 팬이었는데 그럼 죽어서 스킬을 뺏긴 뺏었는데 어차피 그냥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으로 돌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나 살아있지? 하고 스킬장을 딱 열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걔한테 뺏은 스킬이 적혀 있는데 랭킹 1 스킬이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하루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뺏었으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뺏은 다음에 그 스킬이 먼저 발동돼가지고 오. 하루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나는 얘 팬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연쇄살인을 하고 있다는 애라는 걸 내가 알아버린 거야. 나도 죽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나도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의 구현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막 뚜까 잡으러 가가지고 야, 이 나쁜 놈 죽어라! 하고 가가지고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죽는 거야. 걔한테 달려든다며. 그래서 왜 저러지? 복수를 한다더니 왜 자기가 죽는 거지? 하니까 직접 보셔야 돼요. 뭐야? 직접 보셔야 돼요. 5분 가까이 얘기하셨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SS급 죽어야 사는 헌터입니다. 와. 어때요? 궁금하시죠? 보셔야겠죠? 정말 제가 보고 그 주인공을 더빙하고 싶다. 진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얘 저예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웹툰 필독착톡 한번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2025년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이런 질문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신작 웹툰 중에 야, 이건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다는 추천 작품이 있다면 올 한 해, 와, 이거는 진짜 추천할만하다. 다프네를 위하여라는 작품. 저도 보고 저는 있어요. 아실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재밌잖아요.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어린 시절에 좀 그리스 로마시나 아시잖아요. 그게 사실 좀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은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일종의 좀 성교육 같은 합법적 성교육이 좀 그죠. 가능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누구 하나 가져오면은 진짜 하루 종일 다 돌려보고 책상 서랍 들어갔다 나왔다가 표지 다 뜯어져 있고 맞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재미도 있지만 그 작화가 되게 관능적이거든요. 어린애들에게 약간 좀 치명적일 정도로. 근데 그래도 선을 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왜냐면 교육도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19세로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봤었던 그 잠재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나이 먹고 합법적으로 나이 먹고 합법적으로 완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거기는 남자는 천조가리를 입어도 여기까지 다 보이고요. 여자도 천조가리 보여도 그 바디 쉐입이 다 보이거든요. 그걸 다 살려놓으셨어요, 진짜. 맞아. 그래서 그거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좀 즐겁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네, 그죠? 너무 공감해요. 무슨 맞아요. 말인지 보신 맞아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15세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연령층에 따라 볼 너무 수 있다. 저만 지금. 각 연령층에 다 볼 수 있다. 그죠. 네네네. 잠깐 아까 보여주셨는데 그림체가 진짜 예쁘네요. 와, 엄청나다. 우와. 맨 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 친구가 이제 아르테미스. 이제 또 아르테미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또 뭐 다프네를 위하여를 덕분님 해주셨다면 난지님은 또 어떤? 제가 진짜 정말 재미있게 봤던 로판 중에 결혼장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번에 후속 결혼장사 2가 나왔어요. 와, 진짜 결혼장사는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라면 결혼장사 2는 그 엄마 아빠의 여식이 어떻게 이 왕국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판이 아까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듯이 로맨스에 치중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에 치중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의 로판은 여주가 어떻게 내 세계를 지키는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서 그리고 발전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안전하게 내 선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결혼장사 2가 나와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 김에 또 결혼장사 1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자카리 봤어요? 정말 웬일이야 미쳐. 정말 진짜 역시 삐걱이시네요. 자카리가 정말 멋있고요. 자카리 드 아르노. 다정남, 과묵남. 하지만 내 여자는 내가 지키고 내 여자가 하겠다는 것들은 모두 다 지켜준다라고 하는 든든한 아버지와 너무 어린 시절 조혼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와 결혼을 한 뒤에 아버지를 돌같이 보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지냈던 엄마 사이에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 네, 결혼장사 2. 저 친구가? 야, 멋있다. 은발이네, 은발.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 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눈썹과 어떤 눈과 어떤 입을 가졌나요?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싸가지 없죠? 아니요. 싸가지 있어요. 더정남이에요. 진짜요? 아니,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엄청 성격 안 좋아 관상, 보이는데? 요즘에 신발 떨어지셨다고. 눈이 착하네. 착해. 눈이 착하네. 그 눈이 착하네. 눈썹도 그런 눈썹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차가워 보이는데? 내 여자에게만 따뜻해. 그럼 싸가지가 없는 게 맞죠? 네, 다정한데 얼굴은 약간 냉미남이야. 아, 이렇게 멋있잖아요. 예쁜 사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5년 웹툰계에서 가장 핫하거나 눈에 띄었던 트렌드나 뭐 키워드가 있다면 어떨지. 전 키워드는 올해는 글로벌이지 않았나 싶어요. 글로벌. 맞죠. 2025년 상반기 최고 히트작이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 레벨이었거든요. 아, 그런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해외 인기가 진짜 좋아. 정말요. 우리 나온랩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정도 됐어요 이제. 그걸 확인하는 때가 왔다. 글로벌. 너무 또 완벽하고 간결한 답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장르 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장르만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여러 장르. 그러니까 로판도 무협으로 가기도 하고 동양풍 판타지, 서양풍 판타지, 아니면 게임 판타지의 어떤 것 계속 융합이 돼서 이제는 정말 한 장르에 그냥 한 가지 특성에 만족할 수 없는 땐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이게 2025년의 트렌드였다면 그럼 이제 다가올 2026년에는 또 어떤 뭐 장르나 키워드가 있을지. 로맨타지일 것 같아요. 로맨타지가 뭐냐? 로맨타지. 서구권에서 로판을 부르는 말이에요. 오. 서양의 지금 10대, 20대 독자들이 로판의 맛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잘하겠죠?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 시작점이 내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야.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약간 작가주의로의 회귀가 오지 않을까. 영화에서 느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자본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안전한 길로 가는 것처럼 웹툰도 이제 에이전시들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좋은 작품들, 돈 되는 작품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살짝 신선함을 원하는 그런 시기가 오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1인 작가들이 좀 개성적인 작품들을 가져오되 그들은 절대 그 에이전시 작품들이 가져오는 도파민의 양을 이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메꿔갈까를 보니까 소재로 많이 메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라든지 좀 플랫폼들을 많이 둘러보면 신작에 되게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작가 개인이 연재하는 작품들이 상위권에서 여러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 다음 두 번째는 좀 애견남? 애견남이 되게 많이 부상하지 않을까. 테토남은 스테디여가지고 워낙 잘 됐었는데 요즘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런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애견남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애견남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세 분의 로맨타지, 작가주의, 애견남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로 과연 내년에 그런 키워드가 부상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회를 맞아서 우리 정말 좋아하는 웹툰 이야기를 잔뜩 나누면서 정말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어떻게 오늘 어땠는지 세 분의 소감과 함께 마무리 또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즐거웠고 이게 몰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되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 한 번씩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남도영 성우님께서 바로 옆에서 굉장히 멋진 잘생긴 목소리로 자꾸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치 내가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는 거지? 나 여기 어떤 게임 속에 와 있나? 뭐 꿈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꼭 양아치 스피치를 보신 소감을 듣고 싶다. 소감도 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덕분님 또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저는 일단 되게 많이 배워가고 이렇게 뭐 서브컬처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랑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약간 오타쿠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약간 신받는 순간들, 자기 좋아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약간 사람이 되게 괴팍해지고 무례해지고 그러는데 다 잘 받아주셔가지고 이래서 동족들과 있을 때 편하다 이런 느낌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저 또한 또 세 분의 다양한 덕력 토크와 더불어서 저도 조금은 덕력이 상승한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저도 웹툰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독자이기도 하지만 종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 더빙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앞으로 하면서 또 이 작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즐거운 더 덕라이프를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벌써 끝난다고? 아직 이 작품도 요 작품 명작 다 얘기 안 해줬는데 이거 끝내면 안 돼! 라고 안달나신 분들 계시죠? 네, 꼭 계셔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웹툰 필독자, 또 남도영에게 추천하는 웹툰, 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꼭 보고 또 세 분과 먼저 볼게요. 먼저 보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좋아하는 작품들 얘기를 나누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들 즐거운 웹툰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나는 드라이어드. 도깨비 아니고 무려 100년도 더 넘게 살고 있는 나무 요정이야. 나는 지금 새 왕국의 중심에 위치한 오염지대, 저주받은 땅 마런성에서 살고 있지. 뭐? 어떻게 나만 멀쩡히 살아있냐고? 그건 바로 나한테 개쩌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 마론 후작. 이 이야기의 주인공 헤일리 마론님이야. 헤일리님은 오염생물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를 빨아들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그 능력 덕분에 우리는 겨우 1년 동안 마론성의 마귀를 모두 정화시켰다고. 딸기 농사도 성공! 대박이지? 도라지야, 이대로 단둘이 영원히 같이 살아도 참 행복하겠다. 그렇지? 둘이서요? 그게 무슨 징그러운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지금은 불도 고기도 밀가루도 없잖아요. 알았다, 나쁜 놈아. 헤일리, 나한테 맡겨. 불은 내가 피울 수 있으니까. 고기도 1시간만 기다려. 내가 사냥해 올게. 네. 누구세요? 호호, 그럼 저는 주방장 할래요. 밀가루는 제게 맡겨주세요. 의복, 가본과 수선, 성 관리까지 진입답니다. 고맙긴 한데 뭐야? 당신들은? 세계의 악녀 헤일리가 아무도 생존하지 못하는 오염지대로 쫓겨나 마귀를 정화하고 딸기 농사도 지으며 버려진 이들의 꿈같은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물론 썸도 타고요. 자, 보고 있는 나까지 얼른 마론성으로 입주하고 싶어지는 로맨스 판타지, 바로 마론 후작입니다. 이거 맞아요? 수고했습니다. 이거 맞아요?